속보입니다. 논문에 이어 취재까지 골절제 없는 감압술 허리 치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원장님 논문에 이어 헬스조선 수련까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못 넘어가죠. 다름이 아닌 헬스조선 인터뷰 하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번에 골절제 없는 감압술 논문이 나온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직접 개발한 수술법인가요? 기존에 저도 고정관념에 있어서 허리 수술을 하려면 덮고 있는 뼈를 제거해야 안이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정관념에 따라 수술을 했던 게 맞는데 제가 3, 4년 전에 저희 어머니를 수술하면서 크게 아이디어를 얻었던 부분이 많고요. 제가 어머니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안 아플 수 있을까? 아무래도 뼈를 건드리는 것들이 나중에 어머니가 허리에 흔들림이 생겨서 허리가 아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뼈를 최소한으로 건드리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걸 단편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큐렛이라는 휘어져 있는 기구를 잘 활용하게 되면 뼈를 건드리지 않고도 대부분의 수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호심이 생겼고, 본격적으로 그걸 시작하게 된 거는 재작년 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횟수로는 2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라는 갖는 거의 의미는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허리 최소 침습 치료의 발달 역사에 있어서 점점 우리가 피부를 적게 찌려고 하는 게 최소 침습이고 근육 손상을 적게 하려는 게 최소 침습 치료입니다. 그런데 뼈를 적게 건드린다면 그건 차원이 다른 최소 침습이겠죠.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뼈를 아예 안 건드림으로써 최소 침습 허리 치료에 있어서 급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 스파인 저널 모스트뷰에 첫 번째로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척추 수술의 고정관념을 깬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많은 선생님들이 감압술 뼈를 절제하는 치료랑 거의 같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이거든요. 뼈를 안 건드리고 감압할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 붕어빵 안에는 팥이 들어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팥이 들어있지 않은 붕어빵을 제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뼈를 절제 안 하고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수술 후에 MRI랑 CT를 찍어서 환자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CT는 뼈를 찍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전 CT와 동일하면 뼈는 안 건드렸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MRI에서 완벽한 감압이 됐다는 거를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뼈를 건드리지 않고 골절제 없이 감압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제가 작년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비디오도 제가 발표한 적이 있고요. 지금 아시안 스파인 저널에 나온 논문에도 비디오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MRI, CT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단면에 MRI를 보면 까맣게 싸진 띠 안에 하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눌려있는 신경이고 까만 삼각형이 황색인데입니다. 근데 수술 후 이미지를 보면은 까맣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진 게 보일 겁니다. 논문 제목이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고 좀 더 자세한 표현을 쓰면 골절제 없는 양측 감압술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이 가지가 차선한 두 부분에 대한 완벽한 감압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제 없는 감압술은 수술 후의 CT와 수술 전의 CT가 동일하면 뼈를 안 건드렸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MRI상 영상이 협착의 단계를 나눌 때 4도에 해당하는 고도의 협착 경우거든요. 그래서 심한 협착일 때도 뼈를 안 건드리고 골절제 없는 감압이 가능하다는 걸 학술적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반신 마취로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70 넘어가시면 내시경할 때 안 재우려고 그러거든요. 병원들에서 왜 그렇겠어요? 그 정도 연세분들은 재우는 것만으로도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재우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위험을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반신 마취를 하고 안 재우게 되면은 그런 수면제나 진정제를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더 안전한 치료가 맞고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호흡 장애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취를 해서 환자분을 재우게 되면은 그 자체가 폐 기능도 억압하고 기계가 아무리 폐포를 잘 펴준다고 해도 사람이 자기 힘으로 펴는 것보다는 폐를 균형 있게 못 피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폐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게 맞고요. 또 치료하다가 환자분이 심장이나 머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너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 내가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다, 환자분이 깨어 계시게 되면은 바로 환자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전신 마취를 해도 여러 가지 모니터링하는 기계로 확인을 하긴 하지만 환자분이 임상적인 증상을 느끼는 것까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게 환자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재우지 않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자체도 최소 침습 치료의 방향성이 맞습니다. 뭐 해외 뉴스 보면 머리 수술을 하는데 환자분을 깨워넣고 수술을 한다 그러잖아요. 어웨이큰 서저리, 각성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허리 치료에 있어서 골절제 없는 감압술과 동시에 각성 치료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일 만족도가 높을 때가 언제인가요? 결국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노인처럼 걷습니다. 그분의 그림자만 봐도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걸으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어르신들이 3개월 지났을 때 젊은 사람처럼 걸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단순히 협착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젊음, 다시 망가지지 않는 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외래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고요. 환자분들이 한 3개월쯤 지나서 정말 젊은 사람처럼 걷는 걸 만들어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수술만은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분 한 명의 삶에 제가 결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저는 환자분들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부족한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게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